과거 시대의 이념 전쟁의 벽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가디언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입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기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르켈 총리의 발언만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을 추구한다는 인식 속에 살아왔다. 주동미군은 독일과 나토의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보호한다. 독일도 방위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점은 안다.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증액을 했고 우리의 군사 역량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중국의 사례는 비민주주의 국가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중국은 글로벌 행위자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트너가 됐지만 매우 다른 정치체계를 가진 경쟁자이기도 하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왜 제가 다 속이 시원할까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지만 피해국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의 인식은 이제는 유럽의 선진 강대국으로 불리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과 같은 패전국이라는 멍해를 가지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동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미국에 의존해 왔었죠. 주동미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이 전세계에 전략기지를 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으로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의해서 패망하자 전쟁 승리를 이끈 이 두 사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 경쟁 속에 두 체제의 군사적인 대립이 시작되었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낳았고 민주주의 국가 남한과 공산주의 국가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버렸죠. 단지 이 비극은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독일은 서독과 동독, 베트남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결국 이 비극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체제 중에 어느 것이 우월한가를 겨루는 하나의 시험장이 되어버렸고 그 승자는 독일은 민주주의 서독, 베트남은 공산주의인 북베트남. 한 곳은 민주주의의 승리, 한 곳은 공산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이루었고 민족 분단이라는 비극이 끝이 났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끝나지 않은 민족 분단국 한반도. 어떻게 보면 이 민족 분단의 비극은 전체주의 침략 전쟁을 시도한 일본, 한 민족의 통일보다는 체제의 우월 경제 속 분단을 만든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그 속에 끼어든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세상은 그 당시와는 몰라보게 바뀌었고 체제 경쟁도 러시아와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민주 체제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과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채우지 못한 복지정책을 사회주의에서 찾아서 도입하기도 하고 도입을 시도하기도 하죠. 결국 어느 한 체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미국은 한때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핑퐁 외교로 교류를 시도했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지만 경제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엄청난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죠. 어쨌든 미국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강대국보다는 자신들의 세계 1위 경제대국을 위협하는 경제강국을 인정하지 않죠. 그중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80년대 반도체 산업으로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와해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 미국이었고 그 혜택을 본 나라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과 대만이죠. 아베가 미국의 초저자세 굽신 외교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파워를 가장 몸소 느낀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죠. 미국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패망을 당했고 미국을 따라잡던 고도성장의 경제 또한
미국에 의해서 멈춰버렸죠. 또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을 만든 나라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한국입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군수산업의 하청을 일본에 줌으로써 일본의 중화학공업의 고도 성장을 일으킨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켜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면에는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이용해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세계의 경찰국이 된 이유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세계 경찰국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미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만큼 미국도 경제적 위기가 직면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견제하듯 지금은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고도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근사하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 속에서 중간에 낀 나라들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한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죠.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내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미국의 가짜 이념 전쟁에 동참해서 중국몽, 빨갱이 등 7, 80년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열심히 선동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념 경쟁 시대는 80년대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이념,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실리만 남아있을 뿐 제발 허울뿐인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남겨놓은 과거 시대의 이념 전쟁의 벽을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시각으로 본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